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궁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총장의 그 거침없고 솔직한 심령의 토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담았던 얘기를 거침없이 쏟아내는 모습을 보고 저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우리나라 검사가 약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정권의 충견 또는 애완견,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사람만 물어 뜯는 게 오로지 주인에게만 아부하는 것을 밥벌이로 하는 그런 애완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충견이나 애완견 소리를 제일 싫어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안 듣는 검찰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은 마음이 뻥 뚫리도록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리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행사소추라 하는 게 정치인의 지휘로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뭔 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니들이 말하는 사법의 독립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 어떻게 검찰총장이 정무적 장관의 부하가 될 수 있나, 이 말 아닙니까? 추미애, 너는 정치인이고 나는 검사다. 내가 하는 수사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추미애는 그동안 윤 총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명을 거역했나느니 말도 안 되는 총장이라느니 하는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이날 SNS에 너는 내 부하라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김종민이 검찰총장이 국어에 실패한 것이라며 장관과 총장은 지감독관계라고 했고, 김용민은 부하가 아니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누가 누구에게 국어를 운운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런 어이없는 것들이 검찰총장에게 국어까지 운운을 했습니다. 여기에 윤 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초임 검사 때부터 배워온 것이다. 검사가 경찰을 지휘한다고 경찰이 검사의 부하냐?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연히 법무부가 따로 있고 검찰이 따로 있고 경찰청이 따로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부하처럼 윤석열 총장을 1조 6천억의 라임 사태에 대해서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윤 총장은 최근 추미애가 라임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지 않았습니까? 윤 총장은 장관과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 그것이 위법이고 근거와 목적이 보여지면서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추미애 내에 더 이상 위법한 행동하지 마라. 당신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부당한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임의 몸통 김봉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기꾼이라고는 말은 안 하겠지만은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의 얘기인데,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범인의 말 한마디에 듣고 그걸 총괄하는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박탈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당신은 지금 사기꾼하고 한몸통이 되어가는 꼴이 아니냐, 어이가 없다, 이 말이고, 진중권이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기꾼과 법무부 장관이 원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당 인사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소리가 막 나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은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의 말씀이 없다. 임기라는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할 생각이다. 이 말은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발로 스스로 걸어나가는 일을 하지 않겠다. 자르고 싶으면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탄핵을 하든지, 응? 나는 정해진 임기 2년 다 마칠 것이며 이것은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나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적절한 메시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청와대와 또는 민정 속에 어중에 대해서 듣고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추미애 아들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사건이라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라며 조남관 대검 차장이 대신 답변하게 했습니다. 조남관 차장은 대검의 보안수사 지시가 있었다. 그러나 동부지검청은 보안조사를 해봐야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며 거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검에서 보안수사를 지시를 동부지검에 내렸는데 동부지검이 거부했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부지검 김관정 검사장은 완전히 이 추미애 똘마니 아닙니까? 윤 총장은 자신이 야권을 철저히 수사 지휘하지 않았다고 한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서 중상모략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포에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은 야, 이 나쁜 놈들아, 아무리 장관과 정권이 아부하라고 아양을 떨고 그래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꾸며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천하의 나쁜 놈들 같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또 조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국 장관이 임명에 반대한 것을 알려졌는데 나는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박상기 장관이 압수수색하는 당일날 날 보자고 해서 청와대 가까운 곳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냐고 해서 사퇴한다면 저희가 일 처리하는데 재량과 루음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드린 것 뿐이다. 박상기가 선처를 부탁했지만 나는 조국이 사퇴한다면 참작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인간인 만큼 개인적으로 굉장히 번민을 했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추미애 이 무지막지를 한 인사는 인사학살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자천이 아니냐는 야당의 질문에 다 아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검사든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끌려가거나 자천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또 윤 총장은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와 사법이라는 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내가 왜 편하게 살지. 이렇게 살아있는 자에 대한 수사를 해가지고 이런 내가 엄청난 보복을 당하는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고 있는 검사로서 국민과 헌법만 바라보고 수사하려는 한 검사로서 깊은 해안이 묻어나오는 발언 아닙니까? 신문에서 윤석열이 야성이 돌아왔다는 제목을 뽑아왔고 또 어떤 사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달라는 아우성과 비명의 소리를 듣는 듯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부지검 박순천이 지점장도 사표를 던졌죠. 던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을 뽑아놓고 자기들 수사한다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이 정치꾼들이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박순천은 추미애 수사 지휘권 행사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사표를 낸 것이죠. 검찰개혁, 사법독립, 참 좋은 말입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이고, 검사는 어떤 정치인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은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검찰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검찰의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진정한 검찰의 계획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민주당 김종미 윤 총장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억울하면 옷 벗고 정치에 들어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뭐 싸우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또는 선배들이 어떻게 만들어 온 나라인데, 어떻게 지켜온 헌법 정신인데, 이것을 일부 집권 세력과 추종자들이 충견된 모자라서 양견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짝태를 지금 보고 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하면 옷 벗고 나와서 정치하라? 정치에 싸우라? 아니 이들이 만약 이번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건에서 야당 정치인들만 연루되어 있고 이것을 조사 수사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리 총장이라며 박수를 치고 난리도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들 수사한다고 처음에 뽑을 때는 온갖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다 해놔놓고 이제 자기들 수사하니까 옷 벗고 나와서 억울하면 정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 좌파들의 본능입니다. 저는 이런 짝자들을 보면서 정말로 분노를 느낍니다. 도대체 이 국회가 국민이 뽑아준 임기 4년짜리가 무슨 이유로 사법검찰총장을 지 마음대로 앉혀놓고 똑바로 앉아 치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뽑았습니까? 사법부가 잘 못됐으면 법적으로 개선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하라겠지. 어디 엉터리 같은 공수처법, 꼼수처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만 천년만년 정치해먹겠다고 그런 법을 만드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 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번 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속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방송에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까지 많은 회원들이 볼 수 없는 관계로 실시간 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실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휴대폰으로 바로 생방을 찍어서 올리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편집도 할 줄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